네, 매일 정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훈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장바구니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대배우를 꿈꿨는데 발연기 때문일까요? 네, 제가 농담이고. 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 그건 농담이고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충분하게 시간을 네. 이쪽에 할애하기 위해서 조금 맞습니다. 바꿔봤고요. 네. 오늘 이제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또 좋았는데 네. 어제 또 국내 증시가 낙폭이 커서 네. 이게 또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시장에서 감을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뭐 테슬라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이제 모더나 그리고 좀 화이자 등 지금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또한 지금 그 아메리칸 웰이라고 원격 진료 네. 회사가 어제 또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매일 장본 남녀에서 미국 주식도 오늘은 그 미국 주식 HTS가 안 깔려 있어서 제가 못 봐드리는데 내일부터는 좀 특징적인 종목들 미국 주식 차트도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게 올랐던 섹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제가 보면은 이 내수주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맞춰서 오늘도 좀 내수주와 그동안 코로나 좀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가 이제 채팅방에서 올라온 종목 서린바이오 리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또 채팅방에서 어제 서린바이오 급등했으니까 이창훈 연구원 칭찬해드리라고. 네. 어제 이 종목 얘기가 정말 활발했었거든요. 이 시간에. 네네. 그 매일 네. 정보 남녀에서 어제 리뷰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22%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제 보면은 일신바이오도 매일 장본 남녀에서 했던 종목이 아닙니까? 일신바이오는 상한가로 끝났죠. 그렇죠.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를 제가 매일 장본 남녀에서 또 다뤘던 종목이고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아이스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다 올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종목들을 제가 거의 한 2주 전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나왔을 때는 좀 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더 갈지 아니면 내가 사자마자 급락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눌림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눌림목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쳤던 분만이 어제의 22% 급등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다루는 종목들이 물론 당일에 급등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제 장중에 급등했죠. 네, 그 당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도 장중에 15% 넘게 급등 나왔고 그리고 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22% 그러니까 이틀 연속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우정바이오는 또 안 갔고 그래서 종목들마다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뭐 편차는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장중까지 매일 장본 남녀를 하면서 종목들을 일일이 다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잠오는 남녀를 늘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네.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매일 잠오는 남녀는 지금까지 거의 한 6년 동안 매일 하고 있는데 1년만 하더라도 거의 200개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통하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종목. 이 종목은 내가 정말 좋게 봤는데 매일 잠온 남녀에서 굉장히 잘 다뤄준다. 이거는 좀 느낌 온다.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귀신같이 채팅방에서 리뷰를 원하시는 네, 분이 네. 계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장바구니 열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장바구니에 뭐 담아 오셨어요? 제가 꾹꾹 눌러 담은 종목 바로 이거죠. 어머머, 웬일이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볼 종목은 네. 아시아나 IDT네요. 아시아나 IDT 한번 볼게요. 네, 몇 번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급등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저점에서 또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만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번 공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면 창진 씨, 네. 셀트리온 빠지는 거 보셨어요? 봤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때문에 어제 제가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셀트리온 보면은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죠?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요. 그 50조가 넘는 종목이 갈 때는 무슨 코스닥 500억짜리 종목처럼 급등 나오고, 그리고 또 빠질 때는 엄청난 또 급락이 나오고, 무슨 그 급등주 매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계속 신고가 갔던 삼성전자도 좀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그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데, 네. 그게 바로 그런 셀트리온 같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빠지고, 반대로 좀 내수주 그리고 항공주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이 빠진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질병본부에서 백신을 좀 확보를 했다. 4,400만 분을. 네. 그리고 3,600만 분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유료로 이제 그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백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내수주들은 올라왔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아나 IDT, 제가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좀 많이 다뤘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도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다뤘던 종목이에요. 근데 늘 저점에서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때마다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급등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저점에서 가지고 나왔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또 이제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 그룹 안에서 어떤 그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그 다루는 IT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월 달에 한번 급등 나왔고, 그리고 눌렀다가 또 12월 초에 대한항공 급등, 대한항공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 모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닥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뭐 물론 오늘 바로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서린바이오처럼 모아가다가 이제 급등 나올 때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바뀌고 있고, 수급이 체인징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백신 모멘텀이 이제 유효한 상황에서도 네. 항공주들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채팅방에서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함께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동폭이 혹시 또 너무 크지는 않을까 네. 싶어요. 채팅방에서도 변동폭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용하자. 네. 그 아시아나 IDT가 어제 뭐 20%씩 급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작을 때 매수해서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질 때 파는 거예요. 그게 주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전날 20% 오른 거 그냥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실 겁니까? 어제 2.56%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지만 지금은 저점이다라는 거 말씀. 어제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항상 매집, 그리고 바닥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면 급등 나왔을 때 파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항공주, 여행주 봤을 때 좀 위험한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참 좋은 여행 한번 볼까요? 참 좋은 여행.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항공주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 좋은 여행은 지금 우리
외국 여행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좋은 여행 한번 매일 잠본남녀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이제 내년에 해외 여행에 대해서 지금 예약금을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렸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또 그 바닥권에서 거의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위험한 거고 아시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점이니까. 절대 고점에서만 매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나 IDT 투자 포인트 총정리해 볼게요. 네, 아시아나 IDT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우리 주식하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온 국민 그리고 온 세계의 바람이죠. 네. 코로나 종식. 그래서 백신 도입이 결정이 되면서 수급의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접종 대상 3,600만 명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4,400만 명의 분을 지금 그 확보를 했다고 하니 이런 기대감과 그래서 일상생활의 회기 네. 그래서 내수주 뭐 여행 관련주 중국 소비주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항공주가 가장 급등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방송에서 소개된 종목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셔서 종목 잘 선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매일 장 보는 남녀의 이창진, 이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